바닷가 옆에 솟아오른 마천루들, 만에 정박한 요트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비워둔 수백만 달러짜리 고급 콘도들, 이것이 바로 발네아리오 캄보류, 놀라운 대비와 조용한 모순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세계 탐험과 함께 브라질의 가장 수직적인 해변 낙원 뒤에 숨겨진 아름다움, 야망, 그리고 그 대가를 밝혀봅니다. 초고층 빌딩, 초호화 요트, 수백만 달러의 전망. 종종 브라질의 두바이라고 불리는 발네아리오, 캄보류는 남대서양 연안에서 수직적 사치의 상징이 되었다. 해변을 따라 수십 개의 고층 빌딩이 줄지어 있으며 그중 많은 건물이 브라질에서 가장 높은 주거용 건물에 속한다. 옥상 수영장과 헬리패드, 유리 엘리베이터와 전용 영화관에 이르기까지 이 고층 건물들은 해변 도시보다는 세계적 대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제공한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건물은 이탈리아의 유명 자동차 브랜드가 설계한 쌍둥이 빌딩, 피닌파리나의 야크트 하우스이며 그 뒤를 이어 한때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주거용 건물이었던 원타워가 있다. 이 개발 프로젝트는 브라질의 부유층, 기업가, 유명인사,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그들은 BC를 단순한 휴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지위 상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들 중 많은 수는 대부분의 해 동안 비어 있다. 주로 계절별 휴양지나 투자 자산으로 사용되며 휴일이나 여름 시즌에만 방문된다. 특히 비수기 밤에는 전체 건물이 어둡게 서 있고 불이 켜진 곳이 거의 없어 사치와 침묵 사이에 묘한 대비를 만든다. 바로 이 이중성이 발네아리오 캄보류를 정의한다. 여름에는 활기차고 붐비며 겨울에는 조용하고 독점적인 도시. 아무도 없을 때조차 모든 면에서 인상을 주기 위해 지어진 도시이다. 리우와 상파울루를 능가하는 부동산 가격.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가 오랫동안 브라질의 고급 부동산 시장을 주도해 왔지만 발네아리오 캄보류는 조용히 선두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이 도시는 브라질에서 제곱미터당 가장 비싼 부동산을 자랑한다. 아베니다 아틀란티카를 따라 해변가 아파트는 제곱미터당 3만 헤알 이상에 정기적으로 거래되며 가장 고급 타워에서는 그보다 더 비싸다. 해변가는 엘리트 생활의 전시장으로 변모했으며 펜트하우스에는 스파층, 와인 라운지, 바다의 파노라마 전망이 딸려 있다. 이런 높은 가격을 이끄는 것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지리적 요인이다. 이 도시는 한쪽은 대서양, 다른 쪽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곽 확장이 어렵다. 이에 개발업자들은 위로 건설하기 시작했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수직 궁전들로 가득 찼다. 새로 들어서는 각 타워는 디자인, 엔지니어링, 명성을 한층 끌어올리며 최고의 전망과 주소지를 두고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을 낳고 있다. 구매자들 중 다수는 브라질 전역의 성공한 기업가, 농업 투자자, 공인들이다. 일부는 이 부동산을 휴가용 주택으로 구매하고 또 다른 일부는 안전하고 가치 상승이 가능한 자산으로 본다. 하지만 결과는 같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소유되고 있지만 거의 거주되지 않는다. 여름에는 도시가 생동감으로 가득 차지만 비수기에는 그 부가 거울 유리 너머에 갇힌 채 보이지 않게 된다. 한편 도시의 급성장하는 부동산 시장은 중산층 가정과 지역 노동자들을 중심지 밖으로 밀어냈다. 많은 이들이 이제 이타자이, 캄보류, 이타페마 같은 인근 도시에 거주하며 더 이상 살 여유가 없는 이 도시에 매일 출근하고 있다. BC에는 사치가 넘치지만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누리는 사람들 사이의 간극도 점점 커지고 있다.
놓칠 수 없는 명소와 엔터테인먼트, 스카이라인과 고급 콘도를 넘어 발네아리오 캄보류는 가족 여행객, 모험가, 여가를 즐기는 이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다양한 명소를 자랑한다. 이 도시에서 가장 독특한 명소 중 하나는 파르키 우니프라이아스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해변, 프라이아 센트랄과 프라이아 지 라란제이라스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시스템이다. 이 탑승은 숨막히는 바다 전망을 제공하며 중간 정류장에서는 방문객들이 숲속 산책로를 걷거나 파노라마 전망대를 감상하거나 바다를 향해 내려가는 산악 썰매 또는 짚라인과 같은 스릴 넘치는 액티비티에 도전할 수 있다. 도시의 상징인 FG 대관람차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관람차 중 하나로 스카이라인과 해안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하며 특히 밤에는 LED 조명이 하늘을 수놓아 더욱 장관이다. 해변을 따라 해적 테마의 유람선 투어는 가족과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오셔닉 아쿠아리움은 가오리부터 상어에 이르기까지 140종 이상의 해양 생물을 몰입감 있고 교육적인 전시로 소개한다. 차로 잠깐 이동하면 라틴 아메리카 최대 테마파크인 베토 카레로 월드가 있다. 이곳은 롤러코스터, 스턴트쇼, 테마구역으로 모든 연령층의 방문객을 끌어들인다. 문화나 자연체험을 선호하는 이들을 위해 B씨는 생태관광 산책로, 모로 두카레카와 같은 경관 전망대, 인근 섬과 만을 도는 보트 여행도 제공한다. 밤이 되면 도시는 브라질 최고의 밤문화 명소 중 하나로 변신한다. 그린밸리와 와룽 비치 클럽 같은 세계적인 전자음악 클럽은 해외 유명 DJ를 초청하며 전 세계의 파티 애호가들을 불러 모은다. 새해 전야에는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프라이아 센트랄에 모여 불꽃놀이, 음악, 밤새 이어지는 축제를 즐기며 BC를 코파카반에 맞먹는 에너지와 규모의 야외 페스티벌로 바꿔놓는다. 어촌에서 상류층 휴양지로의 변신. 초고층 빌딩, 고급 요트, 세계적인 DJ들이 등장하기 훨씬 전 발네아리오 캄보류는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다. 20세기 초 이 지역에는 소박하게 살아가는 소규모 가족들이 거주했으며 그들의 생계는 수공예 어업, 농업, 그리고 바다의 리듬에 의존했다. 포장도로도 웅장한 호텔도 없었고 단지 자연에 둘러싸인 나무집들과 관광이 손대지 않은 해안선이 있을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1920년대에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웃 도시 블루메나우와 내륙 마을들에서 온 가족들이 해변에 휴가용 주택을 짓기 시작한 것이다. 잔잔한 바닷물과 아름다운 풍경에 이끌린 이 계절별 방문객들은 점차 BC를 여름 휴양지로 만들었다. 1950년대에는 소박한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광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도시의 전환점은 1964년에 찾아왔으며 이 해에 BC는 공식적으로 독립된 시가 되었다. 도시 승격과 함께 기반 시설이 들어서고 계획적인 개발과 투자 물결이 해안선을 변화시켰다. 1990년대에는 건설 붐이 일어났고 2000년대 초에는 고층 건물들이 스카이라인을 지배하게 되었다. BC는 조용한 마을에서 브라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동산 및 관광지 중 하나로 진화했다. 오늘날에도 어선들이 항구에 떠 있지만 이제는 수백만 달러짜리 요트들과 나란히 정박해 있다. 한때 고요했던 모래사장은 이제 유리로 된 고층 타워들로 줄지어 있다. 그 변화는 극적이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이 도시의 소박한 시작을 떠올리게 하는 흔적이 남아있다. 단순한 마을이 어떻게 현대적 사치의 상징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전략적 위치와 종합개요.
발네아리오 캄보류의 부상을 이끈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전략적인 위치이다. 산타카타리나 주 북부 해안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주도 플로리아노폴리스에서 불과 85km 떨어져 있으며 브라질의 주요 해안 고속도로인 BR-151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은 편리한 도로 접근성 덕분에 BC는 쿠리치바, 포르투알레그리, 상파울루 등 남부 및 동남부 지역에서 온 방문객들이 주말마다 찾는 인기 여행지가 되었다. 고속도로 외에도 BC는 두 개의 주요 공항과 가까운 이점을 누린다. 나베간치스 국제공항은 단 30분 거리에 있으며 플로리아노폴리스의 에르실리우 루스 공항도 차로 약 1시간 반 거리이다. 이 공항들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며 도시에 대한 매력을 단기 여행지나 장기 휴양지로서 더욱 높이고 있다. 많은 첫 방문객들이 놀라는 점은 도시의 규모이다. 발네아리오 캄보류는 면적이 단 45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해 산타카타리나주에서 가장 작은 자치단체이다. 그러나 그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그 이상의 존재감을 발휘한다. 상시 인구 약 15만 명인 도시는 여름 휴가철과 새해 전야에는 인구가 1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하며 브라질에서 가장 밀집되고 방문객이 많은 도시 해변지 중 하나로 변신한다. 그 중심에는 도시의 주요 해변 거리인 프라이아 센트랄이 있다. 이곳은 BC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으로 열대 자연경관, 활기찬 상업지구, 그리고 대담한 건축물이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아침 조깅족과 해변 상인들에서부터 고급 부티크와 초고층 콘도에 이르기까지 이곳은 브라질의 새로운 해안 상류층이 모이는 곳이며 해변 낙원과 수직 도시라는 도시의 이중 이미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기록을 깬 초고층 빌딩과 도시의 역설. 발네아리오 캄보류는 인상적인 건축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 도시는 브라질에서 가장 높은 주거용 빌딩 10개 중 6개가 위치한 곳이다. 여기에는 이탈리아의 피닌파리나가 설계한 유명한 야크트 하우스 쌍둥이 타워와 한때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주거 건물이었던 높이 약 290m의 원타워가 포함된다. 면적이 50제곱킬로미터도 되지 않는 도시에 이러한 수직적인 스카이라인은 그야말로 비범하다. 그 이유는 실용성과 야망 두 가지 모두에서 찾을 수 있다. 한쪽은 바다, 다른 한쪽은 보호구역인 언덕으로 둘러싸인 BC는 수평 확장이 극히 제한적이다. 성장을 수용하고 해변 전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업자들은 위로 건설한다. 하지만 이 높이는 단지 기능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상징적이다. 새로 지어지는 타워마다 사치, 독점성, 대담한 건축미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어떤 빌딩들은 전용 레저층, 헬리패드, 각 방에 통합된 스마트 홈 기술까지 갖추고 있다. 하지만 강철과 유리 너머에는 하나의 역설이 존재한다. 이 고급 아파트들의 상당수는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사업가, 유명인사,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여름철이나 주요 휴일에만 이용된다. 연중 대부분 기간 동안 이 고층 빌딩들은 반쯤 비어 있어 도시가 화려하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묘한 침묵이 감돈다. 밤이 되면 스카이라인이 빛나지만 많은 창문들은 여전히 어둡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스카이라인은 점점 더 인상적이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공동체의 온기가 사라지고 있다. 1월에는 활기로 가득 찼던 거리도 5월이 되면 거의 텅 빈 듯한 느낌이다. 일부 동네에서는 비수기에 카페가 문을 닫고 놀이터가 사용되지 않으며 상주 주민들이 마치 자신이 사는 도시에서 손님처럼 느끼기도 한다. 발네아리오 캄보류는 수직적 주거의 경이로움일 수는 있지만 빠른 성장이 공동체의 본질을 어떻게 시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생활비와 경제적 현실. 발네아리오 캄보류는 사치와 투자를 끌어들이는 도시이지만 그 성공의 대가는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도시를 고향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말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이곳은 조용히 브라질에서 가장 살기 비싼 도시 중 하나가 되었고, 부동산 가격, 임대료, 일상생활비가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프라이아 센트럴 인근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평균적인 브라질인에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작은 아파트조차도 다른 대도시의 고급 주택보다 더 비쌀 수 있다.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상승했고, 해병화 유닛들은 부유한 구매자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외화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지곤 한다. 그러나 높은 생활비는 부동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식료품, 기본 서비스, 식당, 공공요금까지 모두 프리미엄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상주 인구가 아닌 계절 방문객들의 소비 기대치와 지불 능력에 따라 형성된 것이다. 이로 인해 호텔 직원, 식당 종업원, 건설 노동자, 소매업 종사자 등 도시의 많은 노동자들이 캄보류, 이타자이, 이타페마 같은 인근 도시로 밀려났다. 이들 주변 도시는 출퇴근 도시로 변화했으며 수천 명이 매일 BC로 이동해 자신들은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조용한 이주는 국경이 아니라 동네를 넘어 일어난다. 수십 년 동안 BC에 살아온 지역 주민들은 자부심과 소외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말한다. 그들은 자신의 고향이 부와 발전의 국가적 상징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이야기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낀다. 그들에게 발네아리오 캄보류는 여전히 집이지만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도시처럼 느껴지고 있다. 교통,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과제. 발네아리오 캄보류가 계속해서 수직으로 성장하고 매년 더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면서 이제는 그 성공이 가져온 압박과 마주하고 있다. 도시가 직면한 가장 눈에 띄는 문제 중 하나는 교통이다. 수십 년 전 훨씬 적은 인구를 기준으로 설계된 BC의 좁은 도로는 특히 연휴나 여름 성수기에는 차량의 물결을 감당하지 못한다. 대중교통은 제한적이고 개인 차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교통체증은 이제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일상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이동성 외에도 더 깊은 구조적 우려가 존재한다. BC를 유명하게 만든 수직도시 모델은 동시에 중요한 환경적 대가를 수반한다. 도시의 최고층 건물들 중 상당수는 해변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세워져 있어 모래사장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자연적인 바람과 햇빛 패턴을 변화시킨다. 특히 기온이 낮은 계절에는 프라이아 센트럴의 넓은 구간이 하루 대부분 그늘에 가려지며, 이는 해변 이용자뿐만 아니라 섬세한 해안 미기후에도 영향을 준다. 비 역시 또 다른 위협이다. 폭우가 내리면 도시의 배수 시스템은 종종 감당하기 어려워져 오염된 빗물이 바다로 흘러들고 때로는 하수가 방류되기도 한다. 지방 당국이 하수 처리 및 도시 기반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에 대한 공공 경고는 여전히 나타나며, 이는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해변 낙원으로 스스로를 홍보하는 이 도시에 있어 심각한 문제다. 도시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주민들, 도시 계획가들, 환경운동가들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성장이 너무 많은 것인가? 발네아리오 캄보류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수직 스카이라인과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은 국제적 주목을 받았지만 이 도시의 미래는 단순히 더 높은 타워를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에 달려 있다. 그것은 바로 도시가 앞으로도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발네아리오 캄보류는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삶의 방식, 개발,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곳은 현대적 꿈의 도시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대가를 지닌 황금빛 환상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이 여정을 즐기셨다면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는 지인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 보시는 건 어떨까요?